무려 60만원짜리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는 과연 가성비일까요? 사치품일까요? 이거 하나로 샵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짜 솔직하게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거 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샌디지가 주식인 모델 하일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샵을 얼마나 다녔냐면요.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100번은 넘게 들락날락한 것 같아요. 촬영 전에 세팅 받으러 가고 중간에 시간 나면 잠시 수정했다가 또 중요한 촬영 있으면 또 가고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거의 일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도 그만큼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일단 제 모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때 탈색이랑 염색을 굉장히 자주 반복했어요. 그때는 사실 머릿결보다 컨셉이 더 중요했던 시기라서 색도 계속 바꾸고 탈색하고 또 염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곱슬까지 좀 올라오고 모발도 점점 얇아지고 끝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심할 때는 샵에서도 이거 너 좀 힘들다 관리 좀 해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클리닉도 굉장히 많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머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일은 일부러 안 받고 그 돈을 머리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요즘 고물가 시대잖아요. 샵 한 번 가는 것도 부담되고 특히 그냥 데이트 나가거나 가볍게 친구 만나는 날에 매번 샵 가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혼자 머리를 해보는데 저처럼 아마 반곱슬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드라이기로만 이렇게 말려주면 겉은 정리된 것 같아. 근데 속에 이렇게 빗어보면 약간 부시시하고 시간이 지나서 밖에서 외출하고 활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리고 자연광에서 보면 더 티가 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반곱슬인들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 중인데 이건 한 4년 넘게 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이 다이슨 에어랩이 혁명이었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는 그 기능 있잖아요. 가져다 대면 이렇게 머리가 휙 말리는 거. 처음 쓸 때 진짜 신기해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말기 스타일링만 하게 되고 좀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빗 모듈로 이렇게 펴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쫙 펴지진 않고 살짝 부풀고 정돈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어랩도 하고 고데기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근데 고데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열판으로 눌러서 이렇게 펴는 방식이라 모발 수분이 날아가고 큐티클이 손상되고 계속 이 손상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저처럼 손상된 머리에는 끝이 갈라지고 빗을 때 끊어지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스프레이로 윤기를 코팅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괜찮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에서 보면 고데기 찝은 자국이 이렇게 시작선에 보이기도 하고 되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데기는 젖은 머리에 절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 하는데 보통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고 고데기 10분 이거를 매번 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특히 여름에는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땀나서 다시 샤워할까 고민될 정도라서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 올해 여름이 또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열판도 없고 그냥 집게랑 바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60만원짜리 소비 저는 완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제품을 쓰고 되게 놀랐던 게 윤기입니다. 고데기로 만든 윤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고데기는 약간 그냥 코팅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머릿결 자체가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은은한 윤기. 그래서 사람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고데기랑은 다른 게 눌러서 펴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으로 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발 손상이 훨씬 덜하고 수분 유지도 되고 큐티클이 덜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온도를 1초에 16번씩이나 측정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고데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변동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과하게 열이 들어가서 손상이 되고 어떤 부분은 덜 펴지고 결과가 균일하지 않게 나와요. 근데 이 제품은 1초에 16번 계속 온도를 체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과열을 막아주고 열이 균일하게 들어가고 모발 손상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 같은 손상모들은 열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이 집게 부분도 보면 고무 같은 소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고무 덕분에 머리를 잘 잡아주고 바람 방향도 45도로 안쪽으로 꺾여 있어서 강한 바람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모발을 펴줍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도 생각보다 쉽게 많은 양을 찝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모드랑 온도를 계속 직관적으로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해요. 모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젖은 머리 모드, 건조된 머리 모드. 온도는 젖은 머리 80도, 110도, 140도 있고요. 건조된 머리는 120도, 140도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60도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제 제가 나름 써보면서 느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꿀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남자들도 가능할까요, 하일님? 그리고 짧은 머리도 가능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쿠키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 채널 고정. 사실 이런 기기류는 그냥 기계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 베이스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극강의 손상모이거나 반곱슬이라 정돈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서 협찬을 많이 받고 광고도 받다 보니까 이런 헤어 제품을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우선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샴푸랑 헤어팩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손상모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기를 써도 머리 상태 자체가 너무 푸석하고 거칠면 정돈이 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부터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짜잔! 이 샴푸는 제가 써본 샴푸 중에서 진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 바로 바이오 실크 테라피 오리지널 에센스 샴푸인데요. 이게 진짜 광고 아니고 제가 재구매를 여러 번 한 제품이에요. 이걸로 감으면 뭐가 좋냐? 일단 거품이 엄청 쫀쫀하게 나요. 그냥 물처럼 슥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조밀하고 탄탄한 느낌의 거품이라 샴푸할 때 되게 기분이 좋고요. 향도 너무 좋아요. 제가 또 향기에 예민한 여잔데 싱그러운 시트러스 향기가 나거든요. 거기에 약간 화이트 플로럴 향이 섞여 있고 끝에 바닐라 느낌도 살짝 있어서 되게 기분 좋고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머리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사실 헤어팩까지는 꼭 안 쓰셔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모발 손상이 꽤 심한 편이라 헤어팩까지 같이 써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헤어팩입니다. 짜잔! 이건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엘리메르 아보카모 헤어팩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머리를 감고 나서 물기를 너무 뚝뚝 떨어지지 않게 한번 쫙 짜주고 수건을 한 뒤에 머리카락에 골고루 발라주고 헤어캡을 좀 쓰고 있다가 씻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진짜 머리가 물미역 그 자체입니다. 진짜 물미역같이 찰랑찰랑하거든요. 뻣뻣하고 거칠던 머리가 한 번에 엄청 부드럽고 차분해져서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요. 진짜 다르거든요. 저처럼 매일 드라이기 쓰고 염색 자주 하고 예전에 펌도 많이 하고 열기구 자주 쓰고 햇빛, 모발이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헤어팩을 꼭 주기적으로 써주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 번 사용만으로도 큐티클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만 믿고 무조건 들어가기보다 이런 베이스 케어를 같이 해줘야 결과가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머리 말리기 전에 꼭 에센스를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샴푸랑 같은 브랜드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바르면 너무 기름지지 않거든요. 손상모용 제품 중에는 바르고 나면 약간 무겁고 떡지는 느낌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가볍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괜히 떡져 보이지 않으면서도 겉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되게 보들보들해져요. 정전기도 방지 물론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같이 써줍니다. 이거는 샵에서 추천받아서 같이 쓰게 된 건데 케라스타즈 시몽 테르마크 노워시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게 사실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좋으니까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저는 드라이 전에 꼭 발라주는 편이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타입이라 편해서 잘 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끈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손상모 제품은 너무 좋긴 한데 무거워서 머리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윤기만 딱 돌아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에센스랑 이 케라스타즈 제품을 같이 써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머리를 빗으로 정말 꼼꼼하게 잘 빗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거의 꾸준히 써온 빗이 하나 있는데 짜잔! 탱글 티저 웻 디탱글러 브러쉬예요. 이게 왜 좋냐면 빗 구조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긴 모가 있고 짧은 모가 있는데 이 유연한 긴 모는 엉킨 머리를 풀어주면서도 모발이 심하게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짧은 모는 한 올 한 올 정리해주면서 큐티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빗기만 해도 머리가 좀 더 정돈되고 에센스를 한 것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 써보셔야 아니까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음부터 에어 스트레이트너로 머리를 다 말리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기로 한 70% 정도만 말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이걸로만 다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뿌리 볼륨이 너무 죽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착 붙어서 얼굴이 안 이뻐 보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에어 스트레이트너만으로 젖은 머리를 쫙쫙 완전히 펴겠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반 드라이기로 뿌리 볼륨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말려주고 마지막에 전체 스타일이 너무 납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도록
연출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6번째, 드라이기로 어느 정도 말렸으면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린 이 빗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빗어주면서 결을 잡아줘야 기기를 썼을 때 훨씬 결과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젖은 머리 모드에 110도로 먼저 1차로 말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뜨겁게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110도로 먼저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머리가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말렸다 싶으면 다음에는 건조된 머리 모드로 바꾸고 120도로 한 번씩 지나가주세요. 이 단계에서 정돈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냥 말린 상태랑 마른 머리 모드로 한 번 더 정리된 상태가 차이가 꽤 큽니다. 윤기감도 이때 살아나기도 하고 표면이 훨씬 더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바람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서 아래로 쐬어주면서 드라이기 모드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일도 좀 더 고정되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직접 머리를 말리면서 왼쪽 오른쪽 고데기랑 스트레이트너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쪽을 먼저 이 스트레이트너로 해볼게요. 젖은 머리. 벌써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아나 쪽이라서 이렇게 개털 느낌? 여기는 약간 찰랑찰랑.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찬바람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햇볕 아래에서 보여드리려고 창가에서 했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쪽은 고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머리를 다르게 맞춰봤는데요. 화면상으로도 이 두 기기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나요? 오빠를 불러서 어느 쪽이 무슨 기기를 사용한 것 같냐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뭐 한 것 같아? 한쪽은 고데기고 한쪽은 스트레이트너. 여기? 네.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봤어? 처음에는 여기가 되게 괜찮아서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뭔가 더 머리결이 좋아 보여서. 여러분, 이렇게 남자도 알아볼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차이가 나긴 하네요. 남자들은 엄청난 차이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빠 뭐가 달라졌어? 이러면은 사실 모르잖아요, 남자. 근데 이건 보면은 알긴 하겠다. 이 디테일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합리적인 소비. 맞지?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좋았던 점이 이게 판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손질되는 원리라서 바쁠 때 진짜 약간 아무렇게나 이렇게 팍팍 집어도 머리 씹힘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인데 왜냐하면 고데기 잘못 사용하면 중간에 머리 씹히고 괜히 꺾이고 잘못 찝은 자국 나고 되게 짜증났었는데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가 덜해서 바쁜 날에도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런 패드가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쓰다가 이렇게 잠깐 내려놓으면 고무 패드에 이렇게 고정이 돼서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저 예전에 고데기 하다가 떨어져서 발 데인 적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에어랩을 이미 쓰고 있는데 빈 모듈이 조금 아쉽다, 좀 더 슬릭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슬릭한 헤어를 연출하기 좋고 반곱슬이나 손상모처럼 그냥 드라이만으로는 부족한 머리에는 확실히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손상된 머리라서 매일매일 엔젤링이 딱 선명하게 뜨는 정도는 아닌데 진짜 헤어팩 열심히 하고 컨디션 좋은 날 야외에서 보면 엔젤링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혼자 이거 잘 샀네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들어가는 시간, 샵 가는 비용, 평소 열기구 사용 빈도까지 생각하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손상모 분들한테는 충분히 가성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헤어템들은 모두 영상 더보기 링크에 태그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이나 꾸준히 관리하면서 느낀 팁들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많이 들고 와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머리를 모자이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여줘. 아니, 얼굴을 해준다고 조용히 해. 볼륨이 떨어졌어요. 빅뱅이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버섯 모양으로 예쁘게 정리 잘 되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저도 이거 왔을 때 써봤는데요. 사실 제가 똥손이긴 하지만 똥손이어도 필요 없고 똥손이 아니어도 남자는 이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봤을 땐 진짜 필요할 것 같아, 그치? 뒤는 제가 안 보여서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요. 피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볼륨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볼륨을 주기가 어려워요. 너무 커서 남자분들은 그냥 여자친구분 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선물로 겸해서 쓰세요. 그냥 혼자 쓰려고 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새로 샀대요.